뭘 하겠다고 나왔는지. 그래서 이번 선거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똑똑한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답하고 묻고 다시 질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담은 20분간 특별한 형식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대1 대담으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신 권재홍 후보입니다. 권재홍 후보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내건 권재홍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신흥초등학교, 그리고 대성중학교,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대학원까지 제가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전 토백이와 토백이에 다름없는 대전을 사랑하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요. 정치부 기자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4년 동안 입법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하고 호흡을 맞추셨었죠? 제가 2000년도에 그 중도일보가 당시에 지방신문사 IMF 직후에 신문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그때 당시 이제 유성에서 당선되신 이제 송석찬 전 의원님. 그래서 언론계 출신의 보좌관을 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친구 소개를 해서 제가 보좌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신문사를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언론계에 투신을 했는데 그만두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선회를 하신 거네요. 언론인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네. 정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을 텐데 네. 어디가 가장 썩었던가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이 가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 보도에 나오면은 첫 번째가 정치인입니다. 네.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전장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네. 권재홍이 보여줄 수 있는 필살기, 권재홍만의 치명적인 매력, 그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할 건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주위 분들하고 가까운 가족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권재홍이 너는 지금까지 사람 만나고 대하던 대로만 하면은 잘하는 정치할 거다.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만 한다면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만 간다면은 괜찮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정치인 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길게 하시려면 욕 먹는 것도 좀 각오하셔야 될 텐데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중구에 강력한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주의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내대표가 이번에 아마 3선 도전이시죠? 그 다음에 원로 정치인 강창희
전 의원이 이제 육선 도전. 예, 육선 도전하시는데 네. 상대입니다. 어떻게 이기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이 바닥이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치건도 다 알만한 사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후배 관계시죠? 예. 대전고? 개인적으로는 예. 대전고등학교 예. 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다만 제가 요즘 다니면서 시장이든 어디든 다니면 우리 중국 구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한 분은 많은 출중한 어떤 능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하셨지 않나. 그래서 한 20년간을 하셨는데 정치를 해오셨는데 중구 발전에 애를 쓰신다고 하셨겠지만은 중구가 더 나아진 게 아니고 갈수록 힘들어진 거는 그만큼 좀 소홀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분은 능력은 있으신데 잘 아시다시피 자유선진당이 지역정당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틀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구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또 지역 속의 고민을 좀 충분히 녹여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권 후보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제가 받은 명함에 네. 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누구랑 제일 통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민주통합당 2005년 6월 달에 열린우리당 입당일에 지금까지 당적은 변경이 없었고요.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당의 어떤 강령, 정책과 어떤 이념 그 부분이 저한테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온 거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99%의 어려운 서민들을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서름받지 않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정치는 제 명함에 나와 있습니다만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기본은 저는 소통과 봉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시대의 정치는 소통과 봉사입니다. 무슨 기득권이나 특권, 권위가 아니고 소통과 봉사. 누구를 향한 소통과 봉사냐 하면은 99%의 서민과의 소통과 봉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신 거고, 국회 네. 여의도를 점령하시겠다고 이제 큰 포부를 가지셨는데,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대변자이기도 하고, 네. 국민의 대변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한 편을 들게 되지요. 한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또 전에 했었던 그 신행정수도 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댐 건설 같은 경우를 볼 때 지역 주민들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정부나 또 국정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국가적 관점에서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저희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극복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충돌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했을 때의 중요한 거는 그 가치가 충돌하느냐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느냐. 뭐 정부든 대통령이든 선택을 할 경우에 진정성이 있느냐.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진 자의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힘들더라도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받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선택. 그게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나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지향이 다 잘못됐어도 국민이 동의하면 혹은 합의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경주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분장을 네. 유치할 때 네. 사실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그건 논외로 하고 예, 예. 그 절차의 민주주의로 갔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참여정부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통합당 후보시니까 제가 그 문제를 좀 잠깐 여쭤봅니다. 네. 지역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게 이제 충돌하거나 맞물리는 경우가 어느 정책이든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어느 데로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치를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국민적인 합의라고 제가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가치 기준, 당장의 현실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나아가려면은 그 지향적인 미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또 별개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중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중구의 현안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입법 활동과 연관해서 고민하신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중구가 지금 제일 큰 현안,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뭐니 해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역사적으로 대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 사회, 교육, 문화의 1번지였고요. 그런 중구가 지금 둔산 신도심 그리고 저쪽 노원지구 개발이 이어가지고 지금 도안 신도심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저쪽 관저 신세계 거기다가 저쪽 세종시까지 예, 앞으로 또 저쪽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마트, 예. 롯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구 이외의 지역에서 신도시와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중구의 입장은 국민의 입장은 더욱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갈수록 그 어려움에 처해고 있는데 가장 큰 현안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가 어떤 경제적이든 어떤 삶의 어떤 질의 문제든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서민들, 없는 서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첫 번째 법제화 하겠다는 공약 1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간 제한은 사실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시간 제한도 더욱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품목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이 힘들어진 거는 예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하는 그 보호막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빵이나 떡볶이도 다 하니까요. 그렇죠. 이쑤시개에다가 순대까지 한다고. 예, 예. 그리고 MRO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무용품 별의별 거 다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섬지기가 한 섬지기를 뺏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건 법과 제도로 일단은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네티즌들이 관심이 있는 현안 중에 네.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될 게 이제 4대강 복원, 네. 그다음에 네. 한미 FTA 폐기, 네. 그리고 조중동 종편을 되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한 배치를 달고 여의도 가시게 되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가장 우리나라의 국정 현안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가장 실정에 속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검토했다고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민주통합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한미 FTA의 부분은 일단은 폐기 후에 재협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중동 종편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 또 지방 신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저는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언론 재벌을 키우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지역의 지방의 신문 방송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급기야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편만 재벌 대기업만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언로가 막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리고 개선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 분명하게 짚어서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권 후보님을 뵌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뵈니까 얼굴이 참 좋으세요. 정치활동 하시면서 즐거우신 모양입니다. 네, 저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를 주고받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거의 술을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군요. 네, 술을 안 먹는 대신에 열심히 다니니까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체질에 맞으신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시면서 많이 악수하시고 또 유권자들한테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1분 남았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초 드릴 테니 권 후보님을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권재홍이 지향하는 정치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릴 사안은 딱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의 첫 서민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구와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은 중구와 대전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중구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후보님. 시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권재홍 후보 99%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권재홍 후보님의 홈페이지나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서 4월 11일 국회를
바꾸기 위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